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소연이요. 자꾸 연락 오니까 불편하대요. 그리고 먹지도 않는 반찬, 이제 그만 좀 갖고 오세요. 그날 아들의 그 말은 70세 정순자 어머니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챙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했는데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적,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거리감만 더 커진 것 같던 순간들이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굳이 잘 지낼 필요가 없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어디까지 챙기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답도 이 5가지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만 알면 더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정순자라고 합니다. 외아들 하나 키워 장가 보냈어요. 현우 아빠가 현우 7살 때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키웠거든요. 현우 장가 가던 날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며느리 소연이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우 오빠 여자친구 박소연이라고 해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현우 참 복 받았다. 저도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오빠가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해서요. 그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딸 하나 얻었구나.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소연이가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대요. 바로 그날 저녁에 소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연아, 된장찌개 좋아한다며? 내일 또 끓여서 갖다 줄까? 와,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줬어요. 우리 밭에서 감자를 캤을 때는 소연아, 우리 밭에서 감자 캤는데 좀 가져가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크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문자도 자주 보냈고요. 소연아,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네, 밥 먹었어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정말 딸과 엄마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소연아, 멸치볶음 해왔어. 너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네, 감사해요. 예전처럼 와,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톤이 확실히 달랐어요. 요즘 입맛이 없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냥 제가 해먹을 수 있어서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때도 새댁이라 쑥스러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또 반찬을 갖다 줬더니 어머니,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냉장고에 아직 지난번 거도 있어요. 그럼 다 못 먹었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천천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주시니까.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더니 문자 답장도 달라졌어요. 소연아,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1시간 후. 네. 전에는 네,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소연아, 시장에서 사과 샀는데 가져갈까? 3시간 후.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사과 좋아하잖아. 저희 집에 과일 있어요. 괜찮아요. 뭔가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갖다 줬어요. 소연이는 없고 현우만 있었는데, 현우야, 엄마가 반찬 갖다 놨으니까 소연이한테 얘기해라. 네, 알겠어요. 집에 와서 1시간도 안 돼서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뭘 그만해? 반찬 갖다 주는 거요. 소연이가 부담스러워서 싫대요. 부담스럽다고? 왜? 먹지도 않는 반찬을 자꾸 갖다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카톡 좀 그만 보내셨으면 좋겠대요. 먹지도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맛있다고 한 건 거짓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간섭이라고? 나는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딸처럼 생각하고 정을 쏟았는데 결국 나는 남이었던 걸까?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하면 정말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줄였어요.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는 톡도 이제는 안 보내요. 뭐 해주고 싶어도 망설여지고 집에 간다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요. 명절 때만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어색하고요. 딸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결국 내려놓게 됐네요. 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자꾸 어긋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애초에 남입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본래 전혀 모르던 남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결혼한 것이지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을 낳아 키운 것이지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아들을 낳은 건 아니죠. 만약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이 두 사람은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완전한 타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둘이 가족처럼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가족 같은 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억지로 가족 같은 정을 나누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더욱 그래요. 자신의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거든요. 정순자 어머니처럼 이제 딸 하나 얻었구나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아들만 키워온 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기대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엄마가 하나 더 생긴 기분일 수 있거든요. 본인 엄마도 있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겨서 챙겨줘야 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일 뿐이에요. 저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남남으로 지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웃처럼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서로의 기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딸 같은 사람이 생겼으니 자주 만나고 음식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보며 정답게 지내고 싶다. 명절에는 같이 보내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의는 지키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다. 내 사생활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 가끔 만나서 인사하고 큰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해다 주는 게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그게 간섭이라고 느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왜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대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세대 차이가 가장 큽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대가족 문화에서 자란 분들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며느리도 자신처럼 가족 중심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핵가족, 아니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걸 어색해하죠. 자신의 삶의 경계가 중요하고 누군가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걸 힘들어합니다. 설령 좋은 의도라고 해도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모르고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문제가 생겨요. 시어머니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할까?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할까? 정이 없나? 며느리는 생각해요. 왜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실까? 왜 내 일에 관심을 보이실까? 부담스러운데. 서로 나쁜 의도는 없어요. 다만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다를 뿐이죠. 어머니는 이젠 딸 하나 얻었구나 싶어 정을 주고 반찬도 챙기고 자주 연락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자기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라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밥을 안 먹을 것 같으세요? 왜 자꾸 확인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면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고마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그리고 이걸 다 언제 먹지? 안 먹으면 또 서운해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행동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기대가 다르면 작은 행동 하나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안 좋아하지? 라고 서운해하고 며느리는 왜 자꾸 이런 걸 하실까? 라고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아들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의 90%는 사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다른 세대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를 연결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며느리에게는 남편이에요. 양쪽을 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중재해야 해요. 정순자 어머니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현우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소연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라고 말했죠. 이게 가장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부담스럽다고 하지? 하면서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며느리 편에서 해결된 건가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어색해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려워하게 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럼 현우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선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엄마, 소연이가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소연이한테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하니까 덜 서운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명확하고요.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소연아, 우리 엄마가 좀 정이 많으신 분이야. 딸이 없어서 내가 정말 딸같이 느껴지시나 봐.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 다만 엄마 세대는 원래 가족들끼리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엄마한테 적당히 조절해달라고 얘기해볼게.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런 식이에요. 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아요. 엄마, 소연이가 싫다고 해요. 그대로 전달. 소연아, 엄마가 서운해하셔. 그대로 전달. 이런 남편들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져요. 전달자 역할만 하고 해결은 안 하니까요. 더 심한 경우에는 한쪽 편만 드는 남편들도 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인 네가 참아야 해.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이해하셔야 해. 이렇게 하면 한쪽은 억울하고
한쪽은 서운해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히면 언제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 즉 아들입니다. 남편이 양쪽을 다 배려하면서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남편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고부 갈등은 대부분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남편만 제대로 중재해줘도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남편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며느리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참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이유. 고부관계가 불편한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다른 집처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우리만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자책을 하시는데 사실 잘 지내는 고부관계가 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래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고부관계가 매우 좋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60%는 그냥 보통이고 25%는 불편하다고 답했어요. 즉 85%의 고부관계는 딱히 친밀하지 않거나 불편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잘 지내는 15%가 특별한 거지 불편한 게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드라마나 미디어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모녀처럼 지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딸 같아요. 시어머니가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 때문이에요. 가끔 만나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서 시어머니 잘 모셔요.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도 안 하시고 정말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시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왜 안 될까 싶어서 더 노력하게 되고 안 되면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말과 실제 속마음은 다를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아요라고 해도 속으로는 가끔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참을 만해요 정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부관계는 딱히 친밀하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의 차원에서 만나고 큰 갈등 없이 지내는 정도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고부관계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다른 집은 사이가 좋다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심지어 친자매끼리도 친모녀끼리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남이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항상 화목하게 지내기는 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색한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딸처럼 엄마처럼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예요. 무리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우리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 정도면 잘 지내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고부관계는 환상입니다. 적당히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관계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 이유. 이제는 며느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예전에는 효라는 개념이 시어머니를 당연히 우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게 당연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했어요. 명절 준비도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며느리가 했고 손주 교육도 시어머니 의견이 우선이었죠. 가족 모임도 시어머니가 모이자 하면 며느리는 무조건 참석해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보여주는 것도 가족 모임을 주관하는 것도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도 모두 며느리의 선택에 달린 시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바빠서요. 아이가 아파서요. 다음에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전처럼 며느리가 당연히 데려와야 해. 할 수 없는 거죠.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다 모이자 해도 며느리가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하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어요. 명절도 그래요. 예전에는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는 게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올해는 친정에서 보낼게요. 올해는 저희끼리 보낼게요. 하는 며느리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둘째,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에요. 예전처럼 시댁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셋째, 핵가족 문화가 정착했어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자신들만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넷째,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됐어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며느리가 편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담스럽다, 싫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물러서야 해요.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함과 억울함만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나 땐 안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시대가 바뀐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억지로 예전처럼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며느리가 편해하는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시어머니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순자 어머니처럼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진심을 다했던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상처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는 노력보다 거리에서 지켜지는 법이니까요. 반찬을 안 해줬다고 무심한 게 아닙니다. 연락을 줄였다고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대는 줄이고 마음은 지키세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겠다는 기계를 내려놓으세요. 대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지내면 된다. 예의를 지키며 지내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보세요. 며느리와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쏟았던 정성과 관심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전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덜 기대하고 덜 다치고 더 평온하게.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위로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